빛의 나라 한강야경답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뚝섬공원에는 예로부터 무더운 여름의 피서지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겼던 곳이었습니다. 1974년에 영동대교가 놓여지면서 뚝섬나루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뚝섬나루는 강 건너 봉은사와 삼전도로 건너는 나루터이기도 하였으며 용산 마포로 내려가던 목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의 세납을 받던 고조의 수세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어서 상인업과 숙박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뚝섬나루 건너에는 청수골 나루가 있었는데 물이 맑아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봉은사는 고려 때 견성사라 불리워지다가 연산군 4년에 성종과 정현왕의 능인 설릉의 원찰로 되면서 봉은사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선정릉으로 가기 위해서 뚝섬나루를 건너가야 했던 왕들의 백길이기도 했던 뚝섬나루입니다. 또한 법정 스님이 나룻배를 타고 봉은사로 건너던 풍경을 그려봅니다. 나룻배에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달구지 등 다목적 이동수단의 운반을 함으로써 영동대교가 놓여지기 전에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잊어져가는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무장 출신이라 새로 도읍을 정한 한양에 사냥터가 필요했는데 이곳에 화살고지벌, 살고지벌이라는 사냥터로 정해놓고 뚝섬에 치우왕을 상징하는 치우기로 치우사당을 표시하고 도끼에는 검은 쇠꼬리나 껌 꼭지털로 만든 장식물을 달았으며 갑옷 차림으로 치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뚝섬은 본래 도끼가 있는 섬을 의미하는 독도가 뚝도, 뚝섬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난중 일기에서도 치우사당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이후 치우사당은 하나씩 사라지고 관우사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뚝섬은 자마장, 즉 암마를 기른 목장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옛날 화양정에서는 왕들의 행차 시 말 구경하는 풍광이 펼쳐지기도 한 곳입니다. 단종 임금이 한양 도성에서 나와 하룻밤을 하양정에서 머물고 영월로 유배를 간 곳이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화양정에서 순말들을 데려와 자마장에 풀어놓아 순말과 암말이 뒤섞여 노는 모습을 즐겼다고도 합니다. 또한 성덕정 정자는 지금은 없어지고 성수동 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이 성수동인데 성수라는 동명은 옛날 성덕정이란 정자와 뚝도 수원지에서 각각 첫머리를 따서 성수라 했다는 설과 한강을 낀 물가마을로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깨끗하고 고마운 물이라는 뜻으로 성수라는 동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수 1로 3길에서 뚝섬로 일갓길로 연결되는 세촌마을에 월북 시인 백석 시인과 화가 정현웅의 흔적이 짧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석이 뚝섬으로 이사가서 조선일보에 같이 근무했던 화가 정현웅 씨는 부부와 이웃해서 살 정도로 우위가 돈독했던 두 사람 이야기가 전해지는 뚝섬입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의 불빛이 밤의 한강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 뚝섬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피해가 심할 때 강감찬 장군이 호랑이를 쫓아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고, 조선시대는 임금이 매사냥을 하고 무예를 검열하던 곳으로 또한 도성민들의 행락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908년 서울시 최초로 뚝도 정수장이 준공되어 고종 황제가 수도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당시 건축물인 수도박물관이 남아있으며 그 옆에 한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1954년 신설동에 있었던 경마장이 뚝섬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989년 경마장은 과천을 이전하고 지금은 서울의 숲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를 거립해 놓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응봉사는 작은 매봉이라고도 하는데
봄에 개나리가 활짝 핀 산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일제 강점기 때 경원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천연의 낚시터로 이곳 주민들은 입석을 선돌 또는 선바위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가끔 여인들이 이 입석에 와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치성을 드리는 기도처이기도 했습니다. 경도 시병을 처음 읊은 월산대군을 비롯하여 당대의 문장가인 강희맥, 이승소, 성임, 서거정 등도 입석조를 노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저자도의 흙을 파서 압구정 아파트 건설 개발로 인하여 지금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저자도는 일찍부터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말에 한종유가 여기에 별장을 짓고 그 노후를 보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세종 임금이 저자도를 둘째 딸 정의 공주에게 하사하였고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가 소유하기도 했던 저자도는 당나무가 많이 자라서 섬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강 건너로 보이는 압구정은 현대아파트 11동 뒤편에 압구정 표석이 있습니다. 세조 때의 권씨는 한 명의 별장이 있었는데 명나라 한림학사 예겸이 지은 압구정이란 정자의 이름입니다. 한 명의 생활과는 다르게 부귀 공명 다 버리고 강가에서 해오라기와 버타여 지낸다는 뜻이었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문인 유지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던 곳이며 후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압구정입니다. 살구지다리 근처에 관료들이나 나그네들이 묵어 가던 곳으로 전관원이 있었는데 행당중학교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살구지다리입니다. 살구지라는 이름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 이곳에서 매사냥을 하는 중 새를 향해 활을 쏘자 화살을 맞은 새가 중랑천 도요연에 떨어진 것을 살구지, 그리고 주변 벌판을 살구지벌이라 불렀다 합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흥선되어 온 거니 이 다리의 반을 헐어 경복궁을 짓는데 사용하여 거의 100여 년 동안 다리가 폐쇄되었다가 복원해 놓은 석조입니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앞마당 동쪽에 마조단터 표석이 놓여 있습니다. 마조단은 처음 말을 기른 선목신, 말을 해롭게 하는 마보신 등을 제사하는 마신에게 말의 번식과 성장을 기원한 제단으로 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한강다리와 빌딩 숲으로 비치는 불빛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의 강변 이야기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